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이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같이 볼 부분은요. 우리 마더텅 영어 어법 어휘 이 챕터 2의 이제 동사의 쓰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동사의 종류 어떤 것이 있었고 또 문장 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시제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배워봤고요. 이제는 그 동사들을 가지고 실제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 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사의 쓰임 파트에서는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조동사인데요. 여러분들 조동사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동사 앞에서요.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뭐 해도 괜찮다, 뭐 못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 등등 이런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형태는 기본적으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붙죠. 그리고 조동사는 혼자 단독으로 사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겠죠. 조동사라는 것도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조동사를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조동사 have pp가 나오는 것들에서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이제 문법 문제들에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기본 조동사를 알아두시고요. 그 뒤에 조동사 심화 파트를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 조동사부터 볼 건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흔하게 쓰는 can,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사용이 되겠고요. 능력을 나타낼 뿐 아니라 뭐뭐일까 또는 뭐뭐일 리가 없어요 라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까지 알아놓으셔야겠죠. 다음 may입니다. 과거 형태는 might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may는 뭐뭐 해도 좋다, 또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y의 경우에는 두 가지 거의 반반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 can과 may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an I go to bathroom과 may I go to bathroom의 가장 큰 차이는요. can은 뭐 친구들 또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may 같은 경우는 좀 윗사람, 공손하게 말해야 할 또는 포멀한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must는요. 뭐뭐 해야 한다. 또 강한 추측이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뭐뭐 하는 게 틀림없어 라는 내용들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will, 과거 형태 would는요. 우리 앞에서도 배웠듯이 미래 시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요거죠. 과거의 습관 뭐뭐 하곤 했다 would로 사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used to, 과거의 습관, 마찬가지로 would랑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과거의 상태, 내가 뭐뭐 하곤 했었어 라는 거 이제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used가 나온다고 해서 사용되다 라는 걸로 우리가 의미를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 붙어있는 to까지 꼭 보시고 문맥을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should는요, 의무 마찬가지로 뭐뭐 해야 한다이고요. ought랑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야 한다, must와 같은 결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대동사 do도 조동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동사를 뒤에서 굳이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do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미 언급된 일반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동사를 대신하였습니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는 앞에가 긴 거 싫어하고요. 그래서 나온 게 가주어와 진주어가 되겠고요. 또 반복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동사까지 나왔는데요. 대동사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I learned more from my failures than I did from my success입니다. 저는요, 저의 성공으로부터 배웠다기보다는 실패로부터 훨씬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자, 배우다라는 이 learn이라는 동사를 굳이 다시 한번 my failures than I learned from my success를 굳이 써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learned 말고 요거의 시제에 맞춰서 did, do 동사를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대동사 do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조동사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조동사는 알아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조동사 have pp가 되는 부분들은요. 6개 정도의 종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본적으로 다 외워놓으시고 요걸 나중에 문맥에서 만났을 때에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 건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would have pp, 뭐뭐 했을 것이다. 자, would라는 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뭐뭐일 것이다. 과거,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걸 봤는데요. 미래 과거 형태 would가 붙어서 뭐뭐 했을 거야, 아마도 그랬을 거야 라는 것 표현을 하고 있고요. must have pp입니다. must도 의미 자체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강한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뒤에 have pp가 붙어서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거 우리가 또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annot have pp는요, 뭐뭐 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 여기 보면 can의 추측에도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cannot have pp도 뭐뭐일 리가 없습니다라는 걸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may have pp 또는 might have pp는요, 아마도 뭐뭐 했을지도 몰라요. may라는 것 자체가 약한 추측이기 때문에요, 뭐뭐 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could have pp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cannot과 could have pp 두 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could have pp는 아마도 뭐뭐 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뭐뭐 할 수도 있었다. 추측과 가능의 의미가 여기서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hould have pp 또는 ought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 결국 후에 그때 그거 했어야만 했는데 I should have pp 또 ought to have pp 같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need not have pp는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인데요. need나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 붙어서 뒤에 have pp가 붙는 형태니까요. 요 조동사 have pp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문 하나 보면은요, you could have passed exam 뭐 이런 내용이 있겠네요. 너는 시험에 패스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또 패스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준비를 많이 했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외워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를 외웠을 때 문맥 속에서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것들 조동사 have pp 꼭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조동사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또 어떤 동사들 쓰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두 번째 동사의 쓰임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가정이라는 것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과 반대의 일을 나타내는 게 가정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요, 가장 중점으로 나오는 것들이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입니다. 근데 가정법 과거, 이름은 과거 붙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가정법 과거라고 하지만 실제 나타내는 건 현재 사실의 반대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놔야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현재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If I were slim, 만약에 내가 날씬했더라면 I shouldn't go on a diet. 내가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실제 현실로는요, 내가 슬림하지 않기 때문에 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현재 사실과의 반대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가정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정법의 문장이고요. 이 가정법의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식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법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공식만 제대로 외워놓으시면 어려울 게 없는 게 바로 가정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장을 하나 봤으니까요. 자, 어떤 공식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 절대 빠지면 안 되는 if가 있고요. 물론 도치 때 빠질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if가 꼭 들어가야 하고요. 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동사 시제인데요. 일단은 가정법 과거라고 했으니 가정을 나타내는 조건 if가 들어가는 이 가정절에는요, 과거 시제가 들어갑니다. 이 이름에 맞춰서 첫 번째에는 과거 시제가 들어가고요. 그 뒤에 이제 뭐 목적어가 나오든 어떤 뒷얘기가 나올 거고요. 자, 컴마 한번 찍었습니다. 조건을 걸어줬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올 때는요, 마찬가지로 주어 나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나오고요. 대신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죠. 우리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 보셔야겠고요. 지금 중요한 건 시제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현재 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앞에는 과거 시제 동사가 나오고요. 뒷부분에 이제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이게 가정법 과거기는 한데 현재를 놓고 말을 하는 거구나라는 거 알아놓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도 과거 완료의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과거 시제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가정법 과거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라고 해서 그냥 완료가 아니라 과거 시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의미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뭐 했었더라면 이거 했을 텐데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공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기 때문에 if 주어 뒤에 동사는 had pp라는 과거 완료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찰시에서 이제 had pp 과거 완료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과거 완료가 여기 그대로 쓰이고요.
뒤에 나오는 주어 그리고 조동사 과거 시제는 똑같은데요. 문제는 여기서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제 have pp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과거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제 뒤에 있는 현재 시제 동사 원형을 썼다면요. 이번에는 had pp보다 조금 앞에 먼저 일어난 일인 have pp를 사용해 준다라는 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완료가 붙은 김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로도 물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동사가 시제가 어떤 것이 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문맥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시제 제대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he had come my birthday party, I would have been happy인데요. 자, 만약에 그가 내 생일 파티에 왔었더라면 나는 행복했었을 텐데 그때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had come 과거 완료 시제 그리고 조동사 과거 뒤에 여기 현재 완료 have pp가 나온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한번 보셔야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 과거 시제 이렇게 가정법으로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정법 시제도 우리가 어법 문제에서 꽤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식 틀리지 않아야 하고요.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이제 문장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럴 때 앞에 had pp 나오고 뒤에 have pp가 나와야 하는데 동사 원형이 나온다든지 또는 앞에 if절이 길어지고 주절에 수식어구가 길어지면서 동사를 파악하지 못해서 우리가 가정절인 걸 잊고 여기서 그냥 일반 동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어 동사 문장 파악하고 이렇게 공식을 제대로 외워놓는 연습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정법은 이렇게 현재 사실 또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가정법 다음에 또 다른 동사의 쓰임은 자, 수동태가 있겠습니다. 수동태라는 것도요,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되게 많이 배우는 사동과 피동 표현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토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주어가 어떤 일을 당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당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겁니다. 이제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pp가 붙어요. 그래서 bpp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비동사 pp 뒤에요. 이제 by 뒤에 행위자 누구에게 이런 것을 당했어요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수동태는 이제 목적어가 꼭 필요한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삼형식부터 가능한 그런 공식이 되겠고요. 자,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 문장이 있고요.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우선 주어 자리로 나와준 다음 그 다음 동사를 시제와 인칭에 맞게 비동사 pp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pp를 보고서는 시제와 인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비동사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그럼 주어 어디 가나요? 버리나요? 안 버립니다. 주어는 by가 붙어서 함께 by 행위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는지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tall man stole my purse인데요. 저 키 큰 남자가 내 지갑을 훔쳤어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a tall man 주어, stole 동사, my purse 목적어이고요. 자, 이 문장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우선 목적어가 먼저 왔죠. my purse로 갑니다.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왔네요. 내 지갑은요. 도난당했어요가 되겠죠. 저 남자가 훔쳤다. 내 지갑은 훔침을 당했어요. 도난을 당했어요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BPP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 store를 어떻게 BPP로 바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store이라는 동사는 우선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동사는 was 혹은 were이 될 텐데요. 자, 지금 지갑들이 아니라 지갑이란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요. 우선 쓸 수 있는 비동사 하나 was가 되겠고요. 자, store의 PP 형태 steal, stole, stolen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3단 변화를 꼭 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비동사 pp로 만들어서 내 지갑이 도난을 당했어요. was stolen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주어 버리는 거 아닙니다. a tall man 안 버리고요. by 붙여서 그대로 끌고 옵니다. by a tall man으로 만들어주면 삼형식의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라고 해서 복잡할 거 없고요. 그냥 의미만 제대로 파악을 한 후에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을 목적어 BPP by 주어 문장으로 바꿔주면 수동태는 끝난다라는 거 알아놓으실 수가 있겠죠.
수동태에도 마찬가지로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비동사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냐가 다른데요. 현재 시제에 쓰이는 비동사는 am과 are, is가 되겠고요. 진행 시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 시제가 기본적으로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였다면 이번에는 비동사에 진행을 나타내는 ing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형태는 바뀌지 않고요. 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동사 빙 pp가 된다라는 거 있고요. 현재 완료 시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has pp 혹은 have pp였다면 여기다가 빈이 붙어요. pp 형태가 붙어서 have 빈 pp가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동태와 현재 완료를 합치려면 have pp와 be pp가 합쳐집니다. 이렇게 지금 pp가 2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pp를 굳이 2개를 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have 나오고요. pp와 비동사가 합쳐져서 비동사 시제의 pp 형태인 빈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have been pp가 된다라는 거 알아둘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는 비동사 2개이니까요. was pp, were pp가 될 것이고요. 과거 진행 시제도 동일합니다. 앞에 시제 was, were 바뀌고 빙 pp가 되는 건 동일하고요. 완료 시제도 has pp 아니고 had pp가 돼서 그 뒤에 빈 pp 붙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 미래 시제는 will be pp가 됩니다. pp 앞에 그냥 미래를 나타내는 will만 붙으면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진행 시제, 완료 시제까지도 시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동태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수동태 문장이 생각보다 우리 문장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태 문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내지 못한다면요, 요거 나중에 일치 문제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문장 파악하는데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수동태는 꼭 제대로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3형식부터 5형식까지 수동태가 가능한데요. 지금 3형식 수동태를 봤다면 4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도 다르게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4형식 수동태 또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동사의 유형별로 또 수동태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우선은 자동사와 타동사로 한번 볼 건데요.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자동사도 전치사를 붙여서 수동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전치사를 빠뜨리면 절대 안 되겠죠. 애초에 전치사가 있어야만 수동태가 성립이 가능한 문장인데 전치사가 빠졌다라는 것은 문장이 완전 잘못되는 문장이기 때문에요. 수동태로 바꾸신다면 전치사를 절대 빠뜨리지 않고 바꿔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겠죠. They laughed at me입니다. 그들은 나를 비웃었다인데요. 이 문장 바꾸면 나는 그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했다라는 문장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주어, 동사, 목적어를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나, I, 목적어가 주어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어 자리로 가면 I가 되겠고요. 자, 비동사 PP 바꿔야겠죠. left네요. 시제는 과거 시제고요. 주어는 나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비동사 둘 중에 was와 were이 있고요. 자, were는 I에게 쓰는 비동사가 아니니까요. was 사용합니다. I was PP 형태 left 그대로 가고요. I was left by them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at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영어에서는요, 그냥 뭐가 이유 없이 나오고 이유 없이 빠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근거를 가지고 빼고 근거를 갖고 넣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as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I was left by them. 이 사실은 말로 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럽지만요, 어법상으로는 틀리다라는 거 알아놓으실 수가 있겠고요. 자동사의 수동태에선 전치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완전 타동사의 수동태에서는 이제 연습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거 있겠죠. The thief deprived him of all his money인데요. 자, 도둑이 그의 모든 돈을 빼앗아 갔다. deprived of 이제 이렇게 이어동사라고 하죠. 동사와 전치사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전치사를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마찬가지죠. 주어, 동사, 목적어로 연결되는 문장인데요. 목적어가 먼저 나오죠. He was deprived, 과거 시제니까요. was deprived of 그대로 내려와야 되고요. all his money는 똑같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by the thief, by 뒤에 주어 행위자로 나온다는 거 절대 잊지 말으셔야겠죠. 그래서 절대 아무거나 빠뜨리시면 안 되고요. 전치사 꼭 넣으셔야 되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도 그냥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보자면요. The picture reminded me of the accident인데요. 그 사진은 나에게 사고를 생각나게 했다. remind of라는 거 우리 많이 본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of 빠뜨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I,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갑니다. I was reminded.
ed가 붙어 있으니 과거 시제가 되겠고요. was reminded, BPP, of 그대로 내려오고요. the accident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by the picture, by 플러스 주어 행위자가 나타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이렇게 수동태 여러 방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수동태 이런 식으로 전치사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2개였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도 2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할 게 2배로 좀 많긴 하지만요. 그만큼 자주 사용이 되는 거고 또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식 문장 구성이 이렇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던가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던가 이렇게 2가지가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 지금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왔을 때를 본다면요. 자, 동일합니다. 우선은 목적어가 주어로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 간접 목적어가 먼저 주어로 나왔고요. 동사는 당연히 비동사 플러스 PP로 연결이 되는 거 물론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직접 목적어 빠뜨리면 안 되죠. 앞에 있는 전치사처럼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그 자리에 둔 후에 by 행위자 주어 붙여주면 끝납니다.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때는 상당히 간편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때입니다.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때는요. 똑같이 직접 목적어 PPP가 나오지만요. 그 앞에 우리 간접 목적어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온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to, for, of 이렇게 3가지로 사용이 되고요. 그 뒤에는 이제 간접 목적어와 by 플러스 행위자가 나온다라는 거 다 동일합니다. 다만 전치사가 나와서 의미를 메꿔준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자,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죠. They gave us a small gift인데요. 그들은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작은 선물이라는 문장이 있고요. 자, 이제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간접 목적어부터 바꿔보겠습니다. us가 주어의 형태로 오면 우리, we가 되겠죠. 그래서 we, 자, gave는요, 비동사 플러스 pp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gave 일단 과거 형태입니다. was 혹은 were이 가능할 거고요. 주어 보니까 we네요. 단수 아니고 복수이기 때문에 we, were로 비동사 설정을 해둘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동태 만드실 때 비동사는 애초에 종류가 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시제와 인칭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비동사 설정을 하셔야겠고요. 자, 우선 we were로 우리가 비동사 설정을 한 후에 gave의 pp 형태 given으로 써줍니다. We were given.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목적어 그대로 내려왔죠. A small gift by them. 뭐 그들에 의해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간단하게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올 때입니다. A small gift라는 작은 선물을 주어로 설정을 했고요. A small gift was given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A small gift was given us by them을 하게 되면은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갑자기 목적 격에 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왔네? 이게 수동태인가 아닌가?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선물 주어졌다. 우리, 그들에게 라는 의미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다라는 이런 조사의 의미를 채워주기 위해서 간접 목적어 앞에 꼭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해줘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전치사 빠뜨리고 나온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전치사 사용하는 거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때 어떻게 바뀌는지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사형식 문장은요. 목적어가 2개인 만큼 수동태가 2개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땐 간단하지만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때에는 꼭 전치사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우리 수동태에서도 거의 틀리는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도 봐야겠죠.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오형식은요, 여러분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 보어가 나오는 게 기본 형태인데요. 자,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는요. 자, 목적 보어는 그대로 비동사 PP 뒤에 써줍니다. by 행위자 앞에 써주는 건데요. 이런 게 있겠죠. He called me an angel. 그는 나를 천사라고 불러요. 그는 부릅니다. 나를 이렇게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에인젤이 꾸며줘야 할 미가 앞으로 가죠. 그래서 일단 보냅니다. I. cold 과거 시제네요. 그러면 was랑 were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I에 맞는 비동사는 was죠. 그래서 I was cold an angel. BPP 뒤에 그대로 우리 목적 보어 빠뜨리지 않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by him, by s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라고 해서요. 어려울 거 없고요. 그냥 목적 보어만 잘 챙겨주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수동태일 경우. 우리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쓸 때는요. 목적 보어를 원형으로 썼는데요. 여기서 원형 동사가 나오면 지금 또 헷갈립니다. 동사가 또 나오게 되고 이게 그럼 수동태 문장인지 아닌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나 지금 오형식 목적 보어로 쓰이고 있어. 나 근데 수동태 문장이니까 투 좀 쓸게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암기해놓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한번 볼 건데요. 자, I made him repair my car입니다. 나는 그에게 내 차를 수리하도록 시켰다. made가 사역동사로 쓰였으니까 만들다 아니고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시키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잘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힘이 이제 주어 자리로 와서 he가 되겠고요. 자, made 과거 시제인데요. 그럼 was랑 were 둘 중에 하나. he 단수니까요. he was made인데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목적 보어 repair가 He was made repair가 나오면 비동사, 동사, 동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막기 위해 투부정사를 썼죠. He was made to repair my car. 뒤에 명사 그대로 나오고 by 행위자가 나옵니다.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사역, 지각 동사의 수동태까지 알아봤는데요. 수동태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각자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결국은 동일하지만 안에 있는 형식의 요건대로 조금 사용하는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동사의 쓰임에서 봤던 것들, 가정법, 수동태 이런 것들, 그리고 앞에 나온 조동사까지 제대로 파악을 좀 해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동사의 쓰임들은 좀 더 파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심화 내용이 있겠지만요. 그런 것들은 뒤에 이제 실전 문제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면서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